어머니가 나를 위해 했던 가장 큰 희생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늘 우리 어머니가 조용하고 엄격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우리 집에서는 감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나는 어머니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라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갈색 파일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모르고 지냈던 진실이 가득 들어있었다. 그날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대신해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높은 선반에 있던 파일 하나가 떨어져 내 발 앞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서류인 줄 알았다. 하지만 파일 안에서 내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는 걸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파일에는 병원 영수증, 의무 기록, 장학금 신청서, 회사 서류,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다. 그 종이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어머니가 지나온 가장 힘든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병원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내가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던 해였다. 나는 그 수술이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 그냥 어린 시절의 기억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영수증 옆에는 낯선 문서가 있었다. 대출 신청서였다. 읽는 순간 손이 떨렸다. 대출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증에는 외가집 집이 잡혀 있었다. 파일을 계속 넘겨보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 장의 서류들은 어머니가 나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편지, 그 옆에는 딸의 정기 진료로 인해 결근이라고 적힌 의료 확인서가 있었다. 나에게는 희미한 병원 기억 하나였지만 그건 어머니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작은 공책이었다. 어머니가 한 달 생활비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어놓은 가계부였다. 겨울 코트를 사지 않겠다는 메모, 고장난 신발을 한 번 더 수선하겠다는 기록, 헌 가방을 1년 더 사용하겠다는 다짐. 그 모든 절약은 내 진료비, 약값, 교통비를 위해 쓰여 있었다. 그러다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내지 않은 편지였다. 어머니가 나에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았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네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면 좋겠다. 나는 표현이 서툴고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울었다. 편지는 구겨져 있었고 어머니가 한때는 건네려 했지만 결국 숨겨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 파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어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서 나를 살리고자 했던 시간들, 밤새 일하고도 몇 시간만 자던 날들, 자신의 식사보다 내 병원비를 우선하던 순간들까지.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네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다르게 대하게 되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깊은 존중으로. 그제서야 이해했다. 사랑이란 항상 따뜻한 말이나 포옹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랑은 침묵이고 희생이고 포기가 된다. 어떤 사랑은 오래된 파일 속에서,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 숨겨둔 문서들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절대 잊지 않기로 했다. 그 침묵 속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